임대 수요는 살아있다? 월세 전환 가속화되는 이유. 59살의 김 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나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전세로 내놓은 아파트에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개인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요즘은 전세보다 월세가 잘 나가요. 월세로 전환하시는 게 어떨까요?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세가 훨씬 나은데 왜 월세를 놓아? 보증금도 크고 안정적이잖아.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하면 얼마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 월세로 전환하면 매달 얼마의 수입이 생길까? 그 순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왜 주변 집주인들이 모두 월세로 돌아서는지를. 혹시 여러분도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을 구하지 못해 걱정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전세에서 월세로의 대전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입니다. 김 씨는 10년 전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한 채 더 구입했습니다. 당시에는 전세가 당연했습니다. 목돈을 받아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집값이 오르면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입자도 구하기 쉬웠고 대부분 2년씩 계약해서 관리도 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금리였습니다. 오랫동안 바닥을 기던 금리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김 씨가 전세 보증금을 예금하면 1년에 상당한 이자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전세로 놓으면 보증금은 그냥 묶여 있을 뿐 아무 수익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계산해 봤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넣으면 매달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상당했습니다. 거기에 월세까지 받으면 수입은 2배가 되었습니다. 전세를 고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변 집주인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전세로 3년째 살고 있었고 계약이 석 달 후 만료되었습니다. 세입자는 중년 부부로 성실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세입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죄송한데 다음 계약 때는 월세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세입자인 50대 중반의 박 씨 부부는 난감해했습니다. 이들은 전세로 살면서 목돈을 묶어두고 있었지만 월세로 바뀌면 매달 나가는 돈 때문에 부담이 컸습니다. 박 씨는 다른 전셋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세 매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여러 곳 방문했지만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요즘 전세 나오는 집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월세로 전환하고 있어요.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전세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전셋집을 구할 수 없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간혹 나오는 전세 매물은 보증금이 예전보다 훨씬 높았거나 조건이 좋지 않은 집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보증금을 대폭 올려서라도 다른 전셋집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월세로 전환할 것인가. 부부는 밤늦게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민했습니다. 박 씨의 딸 내외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신혼 때부터 전세로 살아왔는데 이번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월세 전환을 통보했습니다. 젊은 부부에게는 더욱 큰 타격이었습니다. 매달 월세를 내면 저축할 여력이 줄어들고 내 집 마련은 더욱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월세로 옮겼다는 사람, 집주인이 월세 전환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는 사람, 심지어 전세금을 대폭 올려줘야 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박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을 구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은데 왜 집주인들은 전세를 놓지 않을까? 문제는 복합적이었습니다. 첫째, 앞서 말한 금리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김 씨처럼 많은 집주인들이 계산을 해보고 월세가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하면 1년에 상당한 이자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전세로 놓으면 보증금은 그냥 묶여 있을 뿐 아무 수익도 없었습니다. 둘째, 집값 상승 기대감도 한몫했습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면서 집주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전세를 놓으면 나중에 집을 팔기 어려울 수 있어. 차라리 월세로 놓거나 비워두는 게 낫겠어. 전세 세입자가 있으면 계약 기간 동안 집을 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전세 사기 사건들이 집주인들을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뉴스에서 연일 전세 사기 소식이 들려오면서 집주인들도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내 집도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때 돈이 없으면 큰 문제가 되는데 차라리 전세를 놓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넷째, 세금 문제도 있었습니다. 전세는 수입이 없어 세금 부담이 없지만 월세는 임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계산해보면 세금을 내고도 월세가 더 유리했습니다. 게다가 소득이 적으면 세금도 많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이런 이유들을 알고 나니 상황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집을 구해야 했고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박 씨 부부는 반전세를 선택했습니다. 보증금은 조금 낮추고 매달 월세를 내는 방식입니다. 전세만큼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월세보다는 나았습니다. 다행히 적당한 집을 찾았고 집주인도 반전세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딸 내외는 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아예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월세 내는 것도 큰 돈인데 차라리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 게 낫겠어요. 물론 대출이자 부담이 컸지만 적어도 자신의 자산이 된다는 점에서 위안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결국 아파트를 월세로 전환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30대 직장인으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했습니다. 목돈을 묶어두고 싶지 않아요.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해요. 김 씨는 놀랐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월세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실제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월세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목돈을 묶어두기보단 유동적으로 사용하고 싶어하고 이직이나 이사가 잦아 장기 계약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또한 투자 기회가 있을 때 목돈을 활용할 수 있어 월세가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유리하고 세입자 중 일부도 월세를 선호하는 상황, 전세 시장은 점점 축소되고 월세 시장은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박 씨처럼 평생 전세로 살아온 중년 세대에게는 당혹스러운 변화였습니다. 전세는 한국의 독특한 제도로 오랫동안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해왔는데 이제 그 전세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월세 세입자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이번 일을 겪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늘 변한다는 것, 과거의 방식이 미래에도 통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세를 고집하다가 집을 구하지 못하거나 무리하게 보증금을 올려주는 것보다 반전세나 월세도 고려하는 유연함이 필요했습니다. 김 씨도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라고 해서 마냥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공실로 남고 그러면 아무 수입도 없다는 것, 적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좋은 세입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시장은 계속 변할 것입니다. 금리가 다시 내려가면 전세가 부활할 수도 있고 새로운 형태의 임대 방식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박 씨는 이제 반전세 집에 어울림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달 월세 나가는 것이 아까웠지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집주인도 생활이 있고 시장도 변하는 거니까 나도 변해야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김 씨는 월세 수입으로 노후 생활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는 연금에 더해져 경제적 안정감을 줬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세입자를 만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입니다. 이것을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임대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고 다만 형태가 바뀌고 있을 뿐입니다.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이 변화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이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전세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 혹은 월세 전환을 고려하는 집주인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장의 변화를 이해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평화롭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